네, 안녕하세요. 애면 언니들의 장수정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유튜브와 팟빵 동시에 또 방송되는 방송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네, 저는 애면 언니들 진행하고 있는 장수정이고 또 똑같이 저희 사무실에서 녹화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제가 그 녹화를 마치고 업로드까지 마치고 나서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어제까지 거의 아팠던 것 같습니다. 계속 앓다가 이제 조금 나아져서 나온 방송이고요. 오늘 이렇게 방송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좀 그나마 좀 상태가 좋아져서 좀 멀쩡한 상태로 얘기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좀 4월 시작이잖아요. 4월 시작이기 때문에 좀 어떤 책을 읽을지 이번 달에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이번 달에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또 보낼 것이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같이 읽는 기분도 좀 느껴보고자 오늘은 4월 달에 읽을 책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부터 읽을 것이냐인데 제가 좀 책을 갖고 왔는데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이것은 근데 읽는데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그죠? 왜냐면 사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독서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병렬 독서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이 책을 읽다 보면 또 이 책이 또 다른 책이 생각이 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또 다른 책을 또 막 읽고 그러면서 이제 병렬 독서가 막 20권, 30권 이렇게까지 늘어나기도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는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어쨌든 좀 이렇게 제가 인스타나 이런데 제가 어떤 책 읽고 있어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이렇게 좀 이번 달에 어떤 책 읽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 이게 서론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밝히고 읽은 적이 별로 없어서 조금 좀 특이한 일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어쨌든 이번 달에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들도 있고요. 그리고 읽어야 되는 책, 그리고 또 읽어보려고 하는 책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안 보여야 되는데. 첫 번째 책은, 젠더 논쟁을 위한 혀체조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다와다 요코라는 이제 소설가죠. 소설가고 조금 읽어보면 1960년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난 분이고 와세다 대학에서 러시아 문학과를 졸업한 후 러시아 문학을 졸업하고 독일로 건너가셨군요. 그래서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동문학을 공부하시고 석사를 받으신 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면서 현재는 베를린에서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듣기로는 일본어와 독일어로 이중 언어를 구사하시고 두 가지 언어로 다 책을 내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타민족의 문화와 구분되는 고유한 민족 문화에 대한 관념을 환상으로 비판하며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적 교류와 전의를 다룬다라고 하시군요. 다와다에게는 경계를 넘어서는 대신 경계 지역을 개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인간과 동물, 남성과 여성의 경계지대를 탐구하는
다와다의 글쓰기를 사익공간의 글쓰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한국에 소개된 저서로는 영혼 없는 작가, 헌등사, 목욕탕, 태양제도, 지구의 아로 새겨진 별의 어른거리는 뭐 이런 작품들이 있고, 독일과 일본에서 많은 또 상을 수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실 이중 언어를 또 쓰시고 그걸로 또 책을 또 내시고, 그리고 그것이 또 양쪽 나라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제 그걸 하고 계신 분인데, 다와다 유코라는 분은 이제 저는 이제 이름만 알고 있다가 근데 되게 제 인상에는 그냥 그 평론 같은 거를 몇 번 읽었고, 이분은 그렇게 대중적으로 읽힐 수 있는 분은 아니겠구나 라고 저는 한 4, 5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4, 5년? 뭐 아무튼 그 정도의 이제 이분 이름을 듣고 그랬을 때는, 이제 물론 더 작품 활동한 지 오래되셨지만 제가 알게 된 게 한 5, 6년 뭐 이 정도 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읽힐 만한 작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저런 작가가 있구나 정도로 알고 있었고, 제가 근데 일본 정서랑 제가 좀 안 맞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소설들이나 이건가? 일본 또 사회과학이나 역사서는 그래도 꽤 읽었는데, 이것이 문제였나? 소설이어서 문제였나? 일본 소설을 읽었을 때 제가 좋았던 기억이, 물론 옛날에 막 저도 무라카미 하루키나 무라카미 류나, 그죠? 뭐 에쿠니 가오리 그런 거, 에쿠니 가오리도 잘 읽었죠. 예, 잘 읽고 뭐 그런 책들도 좋아했고, 그런데 이게 막 다시 읽고 싶을 만큼 좋다, 이렇게까지 간 작가들은 별로 없었어가지고, 제가 좋았던 작가 누구였나 그랬더니 이제 스시마 유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분의 딸이죠. 그분 누구죠? 다자이 오사무, 그쵸? 다자이 오사무 딸 맞겠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 책 정도 좋았다라는 기억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제1조선인들의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조금 진보적인 관점을 가진 이제 인문사회 쪽 저자들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일본 자체의 일본의 작가들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미시마 유키오를 좋아했던 기억이 있네요. 미시마 유키오 정도 좋아하고 뭐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딱 끌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게 맞나?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일본 그래? 그러면서 약간 나중에 읽어야지라고, 특히나 문학이었기 때문에 제가 딱 끌리는 장르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미간행본이라는 출판사에서 젠더 논쟁을 위한 혀체조라는 이 책이 나온 걸 이제 1월에 나왔나 2월에 나왔나 좀 됐던 것 같은데, 언제 나왔죠? 2월에 나왔군요. 2월에 나왔는데 이걸 듣고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그리고 그 사이에 다와다 유코라는 사람이 조금 더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 같아요. 뭐 유튜브나 뭐 민음사 유튜브에서도 저는 언급이 된 걸 많이 봤었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다와다 유코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많이 읽을 작가가 될 수 있구나, 또 이런 걸 또 새삼 느끼면서, 그러면서 또 그래. 근데 이제 에세이라고 제가 들었고, 에세이인 듯 아닌 듯, 그래서 그런 책이고, 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막 소설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조금 다른 결에 있는 글들을 먼저 읽고 싶어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어쨌든 페미니즘에 대한 이 작가가 논한 책이고, 젠더에 대해서 이제 뭔가 질문을 하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인상으로서 받았고, 그래서 한 5페이지 정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는 아니구나. 한 20페이지 정도 읽었군요. 지금 2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이게 이제 읽을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저는 보통 한 100페이지 정도는 읽고 판단을 하는데, 10페이지 정도 안에 괜찮은 문장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2월에 이 책을 이제 받았는데, 그때 그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읽어놔야겠다라고 빼놨는데, 이제 다른 걸 읽느라고 지금까지 못 읽었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번 달에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와다요코라는 분이 또 어떤 글들을 쓰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요걸 좀 읽어보겠다라는 거고요. 전화가 계속 제발 전화 좀 그만하세요, 저한테. 네, 그리고 다음 거. 요거는 햄릿입니다. 햄릿인데 초판본으로 이렇게 나온 버전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나왔던, 요새 그렇게 많이 이제 출간을 하잖아요. 그래서 초판본 디자인으로 나온 게 있어서 미르북 컴퍼니에서 나왔고, 더 스토리라는 곳이 자회사네요. 예. 여성주의 문학 연구자로 활동을 하시는 한우리 선생님도 번역이어서, 제가 이제 그 에메랄드들에서 요즘 그 고전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켄슈타인 읽었고, 요 폭풍의 언덕을 읽었어요. 그래서 2권 읽고, 이 다음에 이제 박혜란 선생님과 같이 읽고 있는데, 그 에밀리 디킨슨 시를 내는 출판사죠. 파시클 출판사의 박혜란 선생님 번역도 하시고, 그 선생님이랑 같이 저희가 에메랄드 언니들에서 계속 읽고 있는데, 3번째 책으로 이제 선정한 책. 그 저한테 어떤 책을 읽고 싶냐고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1월에 프랑켄슈타인을 읽고 2월에 폭풍의 언덕을 읽었잖아요. 근데 3월에 또 햄릿이 햄릿이 개봉을 했고, 그리고 그럼 이걸 읽을까요? 뭔가 영화와 함께 읽어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이렇게 고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자주 개봉하는지 몰랐어요, 그전에는. 근데 어떻게 보니까 매달 이것이 있다. 그래서 그래, 그럼 그걸 좀 따라가 볼까. 저는 뭐 방송에서는 여러 번 밝힌 적이 있는데 고전을 거의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무튼 몇 개 안 읽어봤어요. 읽어본 것들이 있긴 한데 막 그거를 막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막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나 뭔가 문학의 어떤 흐름 같은 것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좀 내가 잘 읽고 있다 이런 확신이 늘 없었는데, 선생님이랑 이제 이렇게 읽게 되면서, 어쨌든 선생님은 뭐 문학을 영문학을 또 전공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은 가르침과 지식을 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따라가면서 읽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읽고 있고, 3번째 책으로 햄릿을 이번 달에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4월에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반드시 읽어야 되는, 저 보통 책을 되게 벼락치기로 많이 읽어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그 장점이라면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벼락치기로 약간 그런 뭔가 핵심적인
라고 생각되는 걸 막 파악하면서 읽는 속도가 좀 빨라졌는데 이 책도 과연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들여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연극의 어떤 극본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그걸 읽기 힘들어하긴 하지만 읽어보겠다. 관심을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읽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읽기 싫은 책, 어려운 책을 읽는 저만의 방법은 방송을 잡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의미가 있습니다. 햄릿 읽어볼 거고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 읽을 것이다 이번 달에. 그리고 이 책은 이 책도 방송할 책입니다. 조만간 방송으로 또 할 건데 그 애면 언니들 방송에서 일본과 관련한 책을 같이 읽어가고 있는 카렌님이 계시죠. 카렌님이 골라주시는 책을 제가 읽습니다. 애면 언니들에서는 제가 물론 고르는 같이 이렇게 선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 제가 전혀 제안 드리지 않고 알아서 이렇게 골라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카렌님이 이제 요번에 골라주신 책이고 기시마 사이코라는 일본의 사회학자죠. 사회학자의 망고와 수류탄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생활과 관련된 연구 방법을 고민하는 책이라고 설명에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책이고 제가 기시마 사이코 책은 예전에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 그 책을 읽었었고 처음 만난 오키나와와 거리의 인생 같은 책을 샀습니다. 집에 있다.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모르겠네요. 오키나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을 읽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사회학 책이라고 하는 사회학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과는 좀 다른 연구 방식이나 접근 방식으로 이분이 연구를 하시고 책을 쓰시죠. 그래서 그런 또 연장에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망고와 수류탄 생활사 이론이라는 아예 부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는 어떤 그런 이론화를 좀 더 해주시는 뭔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가 됩니다. 토요일까지 읽어야 되는데 읽을 수 있겠죠. 약간 목차를 보면 망고와 수류탄, 이야기가 태어나는 순간의 길이, 인용부 벗기기, 포스트 구축주의 사회학의 방법, 바다의 밀가루, 이야기 속 복수의 시간 이런 식으로 오키나와를 이야기하는 방법 바꾸기, 실제에 대한 신념, 조정과 개입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의 또 독특한 또 관점을 또 볼 수 있는 책이 아닐까. 되게 재밌게 읽었었어요.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을. 그것도 재밌게 읽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또 기대를 하면서 또 이거는 방송으로도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 또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시마 사이코의 망고와 수류탄을 이번 달에 읽을 것이라는 것이고 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책인데 기억나시죠? 그래요. 꽤 요새 자주 생각하고 있는 책인데 지금 제가 이게 총 한 500페이지인데 200페이지 초반을 읽고 있고요. 이거를 올해 초부터 읽었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읽다가 벌써 3달째인데
조금씩 읽다가 자기 이론, 자기 이론이라는 책이고 로런 포니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 읽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읽다가 그 책 아르고의 선언들이 너무 많이 언급이 돼서 아르고의 선언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 두 달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완독을 했죠. 아르고의 선언들 다 읽었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1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론 200페이지까지 읽었던 거 이제 다시 좀 훑어보고 앞쪽을, 뒤쪽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도 요즘 제가 형식적으로 보니까 이론과 관련해서 이 책도 되게 독특한 자기 이론 그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독특한 연구 방법을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시마사 있고도. 근데 이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더 자기 이론이라고 하는 좀 뭔가 개인의 뭔가 이론화될 수 없는 이전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론 안으로 가져올 것인가? 뭐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실은 특히 소수자의 목소리들은 뭔가 정리된 이론이 원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고 자기도 정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잡히지 않는 이야기들을 조금 자기론이라는 의미로 어떻게 물화하는가? 라고 저는 느꼈어요. 물화하고 이론화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그런 뉘앙스를 좀 느꼈는데, 그래서 이 책 자체의 형식도 그냥 이렇게 보통 이론서에 있는 글이 있고 주석이 있고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되게 다양한 텍스트와 다양한 뭔가 형식을 실험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냥 책만 쓰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기도 하고 뭔가 그 프로젝트를 막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미술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의 일련의 과정을 좀 따라가는,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하는가를 좀 찾아보는 그런 책이라고 일단 저는 느낌을 받았고, 최근에 읽고 있는 책들에 이런 책들이 제가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저번에 소개드렸던 유령 연구도 그런 것의 일환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아르고의 선언들도 그런 책이었죠. 그래서 이런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또 전 재밌고 그냥 재밌어요. 그냥 재밌는 거를 보통 읽게 되죠. 재밌는 걸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좀 이거를 잘 읽어보고 싶고, 이게 되게 제가 팀 인골드라는 인류학자를 그것도 지금 1년째 읽고 그러니까 책이 다 안 끝났어 아직. 계속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팀 인골드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론화한다는 것에 어떤 형식적인 실험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되게 흥미롭고, 이거를 또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생각도 또 하면서 책을 읽고 있어서, 뭐 그런 얘기는 제가 또 앞으로 읽으면서 유튜브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책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겠다, 이번 달에. 사실 뭐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 책이라서 쉽진 않지만 어쨌든 열심히 해볼게요. 이 책도 좀 두꺼운데요. 쇳돌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적이 있어요. 여기 뭐
북펀드에 제가 참여를 해서 받았다 뭐 이런 말씀을 남겼던 적이 있고, 근데 이제 이 책은 이라영 선생님 책이죠. 제가 이라영 선생님의 또 뭔가 이라영 선생님의 책을 다 좋아하고 다 너무 의미가 있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약간 팬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사실 막 저는 뭐 누군가 이론가의 뭐 팬이 된다거나 막 이유 없이 누굴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야 돼, 좋아하려면. 그래서 괜찮은 걸 쓰셔야지 좋아하는 편이지, 막 그냥 무작정 좋아요. 근데 막 읽었는데 별로고 이러면 좀 실망해서 이제 그런 안 좋아하는 그런 나름의 엄중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 아실 거예요. 가까운 분들은 아실 텐데.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막 사람을 막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근데 사람 때문에 막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책이 좋아야지 그 이론가 그 저자를 좋아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라는 선생님을 계속 쫓아가면서 읽고 있고, 저는 한 몇 년 동안 책을 안 내시길래 이게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제 책을 안 쓰실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페이스북 SNS에서 이제 친구인데 어디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강원도 쪽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취재를 하시나 뭐 그런 짐작은 좀 하고 있었는데, 이런 책이 나올 줄은 모르고 제가 이런 책이 나올 줄 모르고 또 있었죠. 왜 책 안 나오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는 뭐 문화비평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런 책이 좀 나왔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그런 책이 좀 계속 이랑 선생님 같은 분의 문화비평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되게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책 써주셨으면 하고 바랬는데, 또 완전 새로운 장르로 이렇게 또 새로운 주제, 예상하지 못했던 주제로 이렇게 책을 또 쓰셨습니다. 그래서 쇳돌이라는 게 이 작가님이 강원도 양양에서 태어나시는데, 이제 이게 자신의 이제 그 고향이 광산이었던 거죠. 광산촌이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는데, 광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요즘은 뭐 그런 광산이나 이런 게 폐쇄가 또 많이 되고,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막 이런 석탄을 쓰진 않으니까 이제는 많이 광산이 폐쇄가 되고 다 이미 파서 끝나고 이런 일들이 때문에 많이 문을 닫는 광산들이 많고, 이제 광산이 문을 닫으면 이제 그 주변에 그 광산을 업으로 해서 광산 때문에 먹고 살던 이제 주변 주민들이 또 떠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또 직업을 바꾸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현장에 동시에 있다는 걸 이제 작가님이 자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광산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광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쓰고 싶다, 광산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고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고모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동네를 다시 찾아가게 되고, 고모가 이제 동네 근처에 그 고향 근처에서 계셨는데 거길 찾아가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수속 뭐 장례나 이런 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뭐 고향을 찾아가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몰랐던 고모의 이야기를 또 발견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여기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는
책이고, 지역사. 그러니까 제가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사놓고 다른 책도 읽느라 많이 못 읽었는데, 한 60페이지 읽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지역사이기도 하고, 여기서 나왔던 뭔가 자기서사이기도 하고, 자기문화기술지라고 하죠. 자기문화기술지이기도 하고, 또 중간에 보면 이라영 선생님이 원래 하시는 문화비평처럼 그 지역의 문화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 탄광의 역사는 사실은 광부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무의식적으로 남성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상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탄광에서 일하던 여성들, 그리고 그 탄광 주변에서 일하던 여성들, 그리고 어쨌든 노동으로 연결된 관계 속에서 여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탄광의 역사나 문화를 기록한 작가와 작품들, 소설들, 미술 작품들, 공간들,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전개되는 이야기라고 제가 좀 이렇게 쭉 봤을 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 아직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일단은 저희 인상은 그런 인상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근데 딱 받자마자, 되게 묵직하다. 이게 700페이지가 좀 안 됩니다. 630페이지 좀 넘는데, 되게 묵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 쓰기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만큼 좀 저도 되게 이렇게, 쉽지 않은 감정으로 이거를 계속 마주하게 되는데, 이거 쓰느라 되게 진짜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읽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사실, 여성 문화 비평가가 쓴 문화사이기도 하고, 지역사이기도 하고, 어떤 노동사이기도 하고, 여성사이기도 한, 여성사이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가족사이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되게 하나로 규정하기 힘든 그런 얘기들을 펼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되게 흥미롭다. 너무나 대단한 책임을 이미 읽기 전부터 느끼고 있어요. 약간 압도됨을 느끼고 있고, 또 책 관련해서도 요즘 많은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런 책들을 대할 때, 제가 다큐멘터리를 해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한 5, 6년 했는데, 그게 뭔가 그런 생각이 뭔가 고정이 돼 있어요. 어쨌든 기록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런 걸 읽으면 저도 약간 우리 이제 아빠의 얘기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실 것 같은데, 우리 아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이 아빠 얘기는 누가 기억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읽는데 너무 심란한 거. 그래서 이렇게 딱 책장을 넘기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힘을 내서 읽어봐야겠다.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읽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지. 어차피. 예. 그래서 좀 약간 사라져가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작가님 아버지가 다 죽었지 광부들 같이 일하던 사람 다 죽었지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얘기들이 되게 들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참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다. 이제는 아무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들. 그러니까 저는 유령 연구 같은 그런 책도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나 우리가
너무나 좋은 삐까뻔쩍한 대한민국이 되기 전에 어떤 그런 역사들과 어떤 과거들을 지나서 왔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책들이 어쨌든 계속 나오고 있고 나와야 하고 또 위안부 문제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또 최근에 또 한 번 돌아가시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계속 이런 책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된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쭉 가라앉아서 나도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엄마 얘기로 다큐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빠의 얘기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은근. 네, 이건 부모님이 보시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읽었네요. 네, 읽고 있네요. 다 읽은 건 아니고 이건 뭐 거의 6분의 1도 못 읽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것도 이번 달에 읽을 거고 이 앞에 이 쇳돌이라고 하는 쇳돌이 뭔지 정확히 아직 모르겠어요. 책을 더 읽어봐야 돼요. 이게 쇳돌을 골랐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 돌 겉면의 재질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책이 이 돌 모양으로 되게 신기한 또 이렇게 하면 좀 비싸지 않나요? 이렇게 뭔가 박 같은 거를 하면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뒤에 설명을 보면 산업이 사라지면 그 안에 노동도 사람도 사라지는 것일까? 이 세계를 떠받쳐온 것은 무엇이고 누구인가? 한 가족의 노동 이동사를 중심으로 채굴하는 어떤 세계 삶 목소리들. 그래서 변화하는 산업 지형과 소멸하는 직업 속에서 견디고 이동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다. 실제로는 거의 마주하지 않지만 은유 속에서는 풍성하게 존재하는 광산, 광부, 막장을 거기 광산 마지막을 막장이라고 하죠. 막장 등에 대한 실제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작업이다. 누군가의 삶을 은유 속에 가둘 수 없다. 사회에서 보이지 않았기에 이동과 사라짐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 사회를 지탱해온 어떤 존재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를 추적하기로 한다. 한 사람의 노동 이동에는 한 시대와 장소의 변화가 담긴다.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그들의 생각과 감정이 숨어 있다. 노동자의 입과 노동자의 발을 따라갔다라고 들어가는 말에 써 있고요. 네, 이런 또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4월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이야기할 거리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자료도 굉장히 많고 또 주제나 그러니까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같은 걸 봐도 같은 자료를 봐도 누군가는 이거를 자료화하고 이걸 사료로 택한다면 누군가는 또 어떤 걸 택하고 그건 사실은 같은 걸 봐도 다른 걸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관점의 차이고 저는 어쨌든 여성주의자이시고 문화비평가로서의 또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전에 쓰인 것과는 또 완전 다른 또 그런 지역사 나 노동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는 책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만 잘 열심히 읽으면 될 것 같고 이 책은 네, 형이사각적 동물들이라는 책입니다. 바다출판사에서 나왔고 클레어 맥쿠얼, 레이첼 와이즈먼이라는 분들이 쓰셨습니다. 전 이분들 처음 뵈가지고 클레어 맥쿠얼은 아일랜드 출신의 철학자이자 철학사 연구자라고 하고 에든버러 대학에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더럼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고 2022년 이 책으로 형이상학적 동물들로 영국 역사작가협회 논픽션 크라운상을 공동 수상했다.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으로 서술되어 온 서양 철학사를 여성 철학사들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라고 하고
네. 전후 옥스퍼드에서 철학의 윤리적 형이상학적 전환을 이끈 여성 철학자들의 사유와 연대를 복원하기 위해 인문학 프로젝트 괄호 속의 여성들을 공동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첼 와이즈먼은 영국의 분석 철학자이자 철학사 연구자, 요크 대학교에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리버풀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고 2022년 형이사학적 동물들로 영국 역사작가협회 논픽션 크라운상을 공동 수상하고 네, 엘리자베스 앤스콤과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 여성 철학자들의 지적 전통과 그 사상적 의미를 복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두 분이 2022년에 출간한 책이고 약간 저는 사실은 요거에 대한 뭔가 보다도 이 형이상학적 동물들이라는 제목에 너무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읽어야겠다. 뭔지 모르지만 일단 읽자라고 생각했고, 예. 그래서 이 책은 어쨌든 2차 세계대전 전이죠. 2차 세계대전 전에 이제 사실 그 전의 세계는 사실 여성들이 뭔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외부에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허용이 안 됐었잖아요.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마찬가지였죠. 어디서건. 그래서 뭐 그때 뭐 여성 투표권도 없었고 이때는 학교도 다닐 수 없었고 학교를 다니려면 누가 같이 뭐 약간 지체 있는 그런 집안 자제들의 경우 누가 와서 같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좀 그때까지도 사실은 여성이 뭘 한다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고자 했던 여성들이 있었고 마침 전쟁이 나면서 남성들이 다 전장으로 가고 이제 여성들만 남게 된 후에 이제 어떤 사유를 그들이 했는가 뭐 요런 이야기를 좀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것으로는 100페이지 정도 읽었고요. 이게 총 한 530-4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여성들이 이제 어떤 사유를 하고 뭐 어떤 논쟁들을 하고 그랬는지 이런 얘기가 뒤에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영국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대학에서의 이야기들 어느 똑똑한 내 여성의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똑똑하게 묘사되진 않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는 단계여가지고 그리고 들어가며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위대한 유럽 철학자들은 거의 모두 미혼 남성이었다. 철학자 메리 위즐리가 쓴 1953년에 쓴 BBC 라디오 방송 대본은 이렇게 시작한다. 방송에 나가지는 못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연출자는 철학자들의 혼인 여부를 따지는 메리의 의견이 지적 세계에 대한 논의에 사소하고 불필요한 개인사를 개입시킨다고 말했다. 하지만 메리는 서양 철학 전통 특유의 유아론적, 회의주의적, 개인주의적 사상이 배우자나 연인과 친밀한 관계를 나눈 사람들, 아이를 가져보고 키워본 사람들, 풍요롭고 다양하고 보람찬 삶을 즐긴 사람들의 철학에는 볼 수 없는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그쵸. 유럽 철학, 뭐 서양 철학, 유럽 철학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그 철학을 전개했던 사람들의 탓을 이제 하기 위해 그쵸. 철학이라는 게 사실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유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하듯이 남성 뭐랄까요 뭔가 구속이 없는 남성들
뭔가 어려움이 없이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철학이어서 그렇게 단독적인 뭐가 가능하다. 사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가 이제 여러 가지를 감당하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 하인이 있거나 뭐 집에 여성이 있거나 그래서 뭔가 계속 그런 기본적인 돌봄이나 기타 등등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기반 하에서 세워진 생각의 세계라는 것을 처음부터 비판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이것도 되게 재밌고 뭐 우리가 늘 하던 생각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책이고 그렇다면 이 뒤에 어떤 또 얘기를 할 것인가가 좀 기대가 되고 저는 이 제목과 이 여자들이 모여서 막 밥 먹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식당에서 이제 학교 식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는 그런 사진이 딱 그려져 있는데 그냥 이거 표지를 보고 그냥 샀어요. 별로 저는 책을 살 때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사기 때문에 표지를 보고 사야겠다. 형이상학적 동물들. 사실 동물이 나온 얘기인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책을 받고 나서 알았고 그래서 감을 믿고 샀고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동물에 대한 얘기네요. 인간에 대한 얘기니까. 어쨌든 이 책까지 이번 달에 읽어보려고 하고 이것도 되게 앞쪽에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읽다가 또 다른 책 읽느라고 잠깐 멈춰 있고요.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총 6권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권 정도를 같이 읽는 게 아니고 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이상학적 동물들, 그리고 셋돌, 이라영 선생님 셋돌, 그리고 로런 포니의 자기이론, 그리고 망고알 수류탄, 기시마 사이코의 책, 그리고 햄릿, 셰익스피어의 햄릿, 그리고 다와다 유코의 젠더 논쟁을 위한 혀체조 이렇게 6권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 그래서 읽고 또 저의 감상도 또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요. 너무 어려운 책만 읽지 않나 이번 달에. 그래서 좀 힐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제도 갑자기 이 책만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책만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좀 위기감이 들어서 다른 책을 또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다른 그 식물과 관련한 책을 또 막 읽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책들도 중간중간 이렇게 같이 읽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걸 딱 이번 달에 끝내겠다. 뭐 물론 이렇게 방송을 딱 해야 되는 책은 반드시 읽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이번 달에 반드시 읽을 것 같고 나머지 책들은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긴 합니다. 운명을. 근데 최대한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읽으려고 할 거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어드는 또 책들이 있습니다. 책이란 것이 이렇게 집중해서 읽는 책이 있는가 하면 뭐 이동하면서 읽는 책도 있고 화장실에서도 읽는 책도 있고 그리고 뭐 그냥 들고 다니면서 잠깐씩 보는 책도 있고 책과 책 사이에 또 읽는 책이 또 전 따로 이 책 읽고 이 책 읽는데 중간에 힘들어 그럼 또 다른 책을 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또 많은 책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딱 이 책을 다 읽겠다, 이 책만 읽겠다 이런 건 또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읽고 있는 또 다른 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한 30권을 지금 병령독서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과연 읽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들까지 계속 읽으면서
이번 달 이 책들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책 얘기 또 이어서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이번 달에는 또 어떤 책들 또 읽게 될지 또 많이 관심 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